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절 13장 6절 극대값과 극소값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도 미분을 배워서 미분을 활용해서 극대값, 극소값 혹은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다면 이변수 함수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미분, 편미분에서부터 방향도 함수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변수에서도 극대값, 극소값 내지는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과서 정리, 지금 여러분 교과서 정리 첫 번째 페이지 541페이지 극값을 뭐라고 했냐면 이제 기호를 너무 조금 여러분이 길게 말도 서술도 많이 해놔서 힘들게 보이시지만 주어진 영역에서 함수값이 가장 큰 포인트를 최대값, 가장 작을 때를 최소값, 즉 우리가 일변수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서 함수값이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극대값과 그 다음에 극소값, 물론 극값이라고 할 만한 극대값, 극소값은 전체에서의 최대 최소는 아니지만 그 근방, 그 적당한 근방, 그 주변에서 큰 값을 극대값, 그 근방에서 가장 작은 값, 그 근방, 즉 지역구죠. 일명 지역구에서의 최소값을 극소값이라고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글로 기호로 여러분이 좀 어렵다면 이변수 함수 뭔가 공면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 당연히 가장 작을 때 최소값. 그렇지만 이런 최대와 최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크고 작은 값들, 그 주변에서 큰 값, 극대, 극소가 되겠죠. 그 주변에서 작은 값. 그래서 일변수에서 했을 때를 조금 정리해서 여기에다 같이 해준다면 얘는 이미 시각적으로 그림이 최대와 최소가 있으니까 바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함수에서는 이렇게 최대 최소가 보이거나 식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찾았냐면 극대가 되는, 즉 얘도 처음에 극대로 분석이 되죠. 극대 특징을 갖는 점들을 먼저 찾습니다. 혹은 극소 특징을 갖는 점들을 찾죠. 그래서 극대들 특징 찾은 거에서 둘 중에 가장 큰 거, 물론 지금은 두 개지만 전체 극대들 중에 가장 큰 걸 최대, 극소 특징을 갖는 점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최소값으로 정리를 해줘. 이변수에서도 동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그 다음 예제 1번을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림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아래로 볼록한 포물면을 이번에 거꾸로 밑으로 내려보냈죠. 그러고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시킨 얘를 최대 최소를 구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편미분을 해보았어요. 일단 그랬더니 편미분에서 0이 되는 점 그랬더니 어떤 데서 x가 이제 얘가 0 되는 거 얘가 0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 즉 갑자기 얘가 왜 나왔느냐?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는 점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점에서 0이었는데 이거와 원래 주어진 이 식을 갖다 정리한 거를 수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저거와 상관없이 얘가 0보다 같거나 크고 얘도 0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이 전체는 마이너스 9보다 같거나 크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저 도함수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얘가 최소값 마이너스 9라는 최소값을 갖는 걸 아는데 언제였냐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고 y가 3일 때이더라. 즉 얘가 극대나 극소를 가질 때는 왜 얘 갑자기 미분을 했지 했지만 미분한 값들이 0이 되는 포인트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변수 함수에서 어려운 건 아니고 쉬운 거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일계도 함수들이 0인 점에서 극소를 갖는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일변수하고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 보통 극대나 극소는 언제 가졌어요? 이런 점들, 정점들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점에서 미분값들이 0인 점들, 얘가 C1이든 C2든 이런 점들에서 우리가 극대나 극소를 가졌죠. 지금 그런 포인트에서 극대 갖는 걸 한번 확인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교과서 극값 정리를 먼저 하고 갈까요? 그럼 여기까지 조금 전에 정리한 걸 보면 아까 잠깐 일변수하고 연결시켰듯이 일변수 함수에서도 정점을 갖는, 즉 극값을 갖는 점은 이렇게 정점 갖는 점들. 그래서 도함수 값이 0이었다면 이변수에서도 일계도함수들이 이렇게 0이 되는 점들에서 아까 확인한 것처럼 극값을 갖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일변수에서 이렇게 정점의 특징을 갖는 데서 극값도 가졌지만 어떤 점도 있었어요? 이렇게 뾰족한 점, 특이점, 즉 미분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도 극값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리 같이 일계도함수가 0인 점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되겠지만 요거 좀 포인트를 여기서 매번 쓰기 싫어서 P0라는 어떤 포인트를 집어넣고요. 그 점에서 즉 정점에서 일계도함수들이 0인 점에서도 극대극소 후보점이 될 수 있지만 아까 되겠지만 이런 뾰족한 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계도함수도 역시 그렇게 이 편도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 특이점이며 그 특이점과 이 정점 두 개가 극대극소 후보점이 되는 임계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변수하고 유사한 변수 하나 확장했지만 정점과 특이점에서 극대극소 후보점인 임계점을 갖는다. 그리고 특이점은 각각의 일계 편도함수들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용한 예제 2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예제 2번이요. 얘의 임계점을 구하고 임계점 중에서 극점인지를 확인하여라. 임계점이라는 건 아까 도함수 값이 0이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은 점이었는데요. 이런 간단한 함수는 이제 편도함수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0인 점 그랬더니 이것도 0, 이것도 0인 점이 0,0. 그러면 얘가 임계점인 거죠. 그러면 임계점이니까 일단 극대나 극소의 후보가 될 수 있는데 걔가 정말 극대나 극소인가 하고 봤더니 우리는 저 함수, 다변수 함수 처음 배울 때 첫 시간에 배웠던 그래프죠. 굉장히 독특한 모양의 그림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포물선, 아래로 봤을 때 포물선, X, Z 단면으로 봤을 때는 쌍곡선 이러면서 굉장히 독특한 그림이었었죠. 그런데 요점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그 아래로 블록해서 극소 포인트고 아래에서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가는 극대 포인트로서 보는 방향에 따라 이쪽으로 보면 극소로 가고 밑에서 이쪽으로 보면 극대로 올라가는 그래프라서 얘는 보는 각대에 따라 극대 극소로 다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보는 관점에 따라 극대 이렇게 보면 극소가 됐다가 이렇게 보면 극대가 되기 때문에 극대나 극소라고 할 수가 없죠. 이런 점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지금 용어를 끊어놨나요? 안장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 극대와 극소가 교차하는 점, 즉 이렇게 오목하다 바뀌는 이런 극대로 가다가 이렇게 오목성이 교차하는 이런 점을 갖다가 변곡점이라고 하죠. 이런 점을 이 변곡점처럼 얘가 이렇게 오목성이 교차하면서 극대 극소가 판단할 수 없는 이런 점을 갖다가 이변수에서는 안장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왜 얘는 안장점이라고 했느냐? 이 모양이 그 도형 모양이 국면이 말 안장 모양 같은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가운데 이 점을 말 안장점이다 해서 거기서 따와서 우리는 이변수에서의 극대극소의 교차하는 점인 이 변곡점 같은 특징을 갖는 점을 안장점이라고 한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예제에서의 특징은 우리가 임계점을 찾았지만 그 임계점이 반드시 극대나 극소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면 이변수 함수의 극값은 그럼 어떻게 판정하느냐?
우리가 일변수에서 잠깐 그 다음 내용으로 가면요. 일변수에서 판정법이 제가 잠깐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요. 일변수에서의 그 판정법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일변수 제가 판정법을 너무 많아서 지웠나 보네요. 일계도함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0 되는 점이 극대극소 후보점, 일명 인계점이죠. 얘가 존재하지 않거나 얘가 도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런 두 개의 특징, 즉 정점과 특이점이 우리가 극대극소 후보점이 인계점인데요.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일계로 물론 판단해서 좌우 보호로 판단할 때도 있었지만 이변수에서 지금 해봤듯이 후보인데도 극값이 아닐 때 아까 계약 그림을 알아서 안장점이구나 빼지만 우리가 그 밖에 수많은 그림은 아직 이변수 함수 너무 복잡해서 얘 일변수처럼 좌우 부호로 판단해서 일계도 함수 판정법을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변수에서 우리는 뭐도 했었냐면 이계도 함수 판정법을 했었어요. 그러면 일변수에서 이계도 함수 판정법은 이 정점, 특이점이 후보이므로 그 점에 대해서 이계도 함수를 계산해서 얘가 양이면 우리는 그 점은 극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계도 함수 판정법에서. 그 다음에 그 인계점에 이계도 함수를 집어넣어서 0보다 작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극대라고 표현하는 게 이계도 함수 판정법이었죠. 일변수 함수에서. 그러면 이변수 함수에서의 극값 판정법. 지금 제가 일변수를 써놓고 내용을 지우다 보니까 얘가 지금 스크립트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 일변수가 아니라 지금 이변수 판정법 쓰였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막 줄이다가 급하게 줄이다가 지금 스크립트가 엉망이네요. 지금 일변수 정리는 요거고요. 이변수 극값 판정법은 사실은 이게 이제 교과서 내용이에요. 이계도 함수 판정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대극소 후보점에 해당하는 인계점 도함수 값이 0인 점에 대해서 여기서 판별식 D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요. 얘가 0보다 크면 그럼 이 D라고 하는 얘가 뭐냐면 교과서 본문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판별식 D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식 예전에는 이제 요거만 써놨었는데요. 요거만 써놓다 보니까 조금 학생들이 잘 못 외우고 힘들어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이 식이 온 원래 그 버전 즉 요 XX 이게 XY, XY, YY 이계도 함수를 마치 2차 행렬에 대한 행렬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 밖에 있는 상태는 우리가 2차 행렬 구조에 절대값 기호처럼 써놓은 거는 행렬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2차 행렬식을 써서 이거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D라고 하는 건 이거 나는 행렬식까지 익숙하지 않아. 그럼 이걸로 안 하고 요걸로 직접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의 값이 일단 0보다 크면 뭔가 극대나 극소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 D의 값이 0보다 작다. 그러면 나머지 조건 없이 바로 다이렉트 그 P점은 안장점이 되고요. 그 D가 0이면 판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D가 음이거나 D가 0이면 안장점 판단할 수 없다로 빠지지만 양일 경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요. 극대나 극소를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 극대고 언제 극소냐를 판단하려면 거기에서 아까 일변수에서 우리가 이계도 함수에서 얘가 극포인트 인계점에서 양이면 극소이듯이 여기에서도 이계 중에 XX 이계가 양이면 우리는 그때 극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계도 함수 판정법에서 그 인계점에서 이계도 함수 값이 0보다 작으면 우리는 그 점에서 극대를 갖는다고 판단하듯이 이계도 함수에서도 같은 특징을 갖더라는 얘기죠. 이계도 함수 값이 음이면 그 점에서 F 함수는 극대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일계도 함수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외우시면 조금 외우시는데 편하겠습니다. 내용을 줄이면서 같이 좀 비교해서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현장 수업에서는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주는데 너무 많이 줄였네요. 제가 줄인다고 줄이다 보니까. 그래서
판별식 D, 얘가 일단 이계도함수들에 대한 판별식 D를 계산해서 일단 양이면 극대나 극소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부분 XX 이계도함수가 음이면 이처럼 음이면 극대를 갖고 제가 양이면 극소를 가지며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이런 부분 판단할 필요 없이 바로 안장점으로 빠지고요. D가 0이면 판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교과서에서는 판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밖에 어떤 그 이변수 함수에 알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판정하는데 가장 쉬운 판정법은 뭐겠어요? 그래프를 알면 또 바로 판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판정할 수 없는 D가 0인 것까지 한번 제가 욕심내서 예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은 교과서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순서표를 바꿔 써놨네요. 너무 막 급하게 줄이다 보니까 지금 막 진도가 밀려가지고 막 뭔가를 줄여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막 스크립트를 막 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막 예제를 뺐다 삭제했다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뀌었네요. 아까 좀 옆에다 써놨던 일변수 함수 극값 판정법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거는 이변수 함수의 극값 판정법이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외우기 편한 버전 판별식 D라고만 써놨던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실까봐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그 D를 이렇게 갖고 와서 얘가 0보다 크고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면 극소값, 얘는 0보다 컸는데 얘가 0보다 작으면 극대값, 0보다 작으면 안장점, D가 0이면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계산 버전으로 공식을 좀 깔끔하게 외워두시면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서 이계도함수 판정법을, 극값 판정법을 정리해 보았어요. 그 다음에 교과서 이제 4번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런 어떤 조금 전에 그 극대나 극소 이렇게 안장점 갖는 혹은 특징들 이런 점들을 그림으로 공면을 한번 이런 점 찾는 것들을 지금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 점에서 일계도함수들이 0이 되는 점들을 찾는 거죠. 이제 교과서 예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극점과 안장점을 찾아라. F의 편도함수가 일단 0 되는 점 찾아야 되죠. 그러면 제가 0 되는 점 이거 두 개 얘도 0, 얘도 0이 돼야 되니까 연립방정식으로 계산 결과를 이제 뺐어요. 가끔 현장에서 뭐 교과서 예제 이렇게 풀이되어 있는 건 모르지만 연습 문제 있는 거 요 부분 계산 안 된다고 연립방정식 가끔 들고 와서 같이 막 풀어보지 안 풀린다는 학생이 있는데 그런 질문은 개인적으로 좀 사양합니다.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연립방정식 해결 안 된다고 뭐 같이 풀어보자 뭐 이런 거는 좀 아니고요. 어쨌든 여기는 이제 계산 결과 지금 뭐냐면 여기에도 얘가 0, 얘도 0 되는 연립방정식 값이 나오면 후보점은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1인 점,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1인 극점을 갖는 인계점을 찾은 거예요. 그럼 저 식에서 도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특이점은 있는가 먼저 확인하면 얘 같은 경우는 도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은 없죠. 다항함수니까. 그래서 바로 정점만 나타나서 요걸 인계점으로 끝냈고요. 그 다음 이계도함수 판정법 판별식 D로 가려면 얘네들을 다 이계도함수들을 구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거 순서 바꿔도 되느냐? 얘는 연속함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도 되죠. x, y, y, x 똑같은 거 가지겠죠. 그래서 이계도함수들도 계산했어요. 이계도함수 계산해서 앞에서 외우라고 했던 그 이계도함수에 대한 판별식 D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인계점인 2점에다가 이 판별식 D 값을 대입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써놨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dx, y 포인트에 대한 판별식 D를 판단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지금 뭐냐면 D에 마이너스 2,1은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다 1을 집어넣었더니 36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럼 일단 D가 양으로 판단됐으므로 극대나 극소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무리로 XX 이계도함수에 대한 판별.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임계점 요거를 집어넣었더니 얘는 상수함수라 어느 점이 들어오든 상수값 2가 되고 걔가 또한 양이니까 아까 판별식에 의하면 D도 양이고 이계도 함수가 양이다. 그럼 그 점에서 뭐가 된다고요? 극소가 된다. 그럼 극소가 되는데 항상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너무 막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 현장에서 연습 문제나 계산이 복잡하다 보면 여기에서 원래 F로 못 돌아가더라고요. 너무 계산이 많다 보니까 이거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함수 F 함수에 마이너스 2와 2를 집어넣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다 보면 실수하는 학생들 많더라고요. 저 식에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0이므로 얘는 이 점에서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극소값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계점 하나는 분석 끝났어요. 또 하나 임계점이 있었어요. 2점. 그럼 이 점에서 똑같아요. 여기 있는 이 식의 x자리에 이 얘기는 조금 기호를 줄여놨지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에다가 x는 없으니까 y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음이 돼버렸죠. 그러면 d가 음이 되는 순간 xx 이계도함수는 판단할 필요가 없이 바로 뭐로 빠지는 거예요? 안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안장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얼마 빼주면 더 좋고요. 이 점에서는 안장점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극대나 극소 혹은 안장점이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순서를 좀 제가 일부러 바꿨어요. 교과서에 이제 한번 모르는 문자 상수가 나온 거를 바로 대입하면 여러분이 지금 판별식도 겨우 외울까 말까 하고 적용할까 말까인데 이런 문자 상수가 좀 적응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아까 숫자로 풀 수 있는 4번을 먼저 풀었고요. 이제 문자 상수가 나온 버전으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것도 그림은 다 알죠? 좀 포물면. 그렇지만 구체적인 A, B를 상수로 주지 않고 문자 상수로 주면서 얘가 0이 아니니까 이제 그 조건에 맞게 그 다음에 0,0에서 극값, 극대값, 극소값, 안장점을 가질 조건을 각각 구하여 보아라. 뭐 이랬어요. 그럼 일단 극대, 극소, 안장점을 갖는 판별식으로 일단 따라가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쉬워서 바로 이계도함수로 쑥 빼버렸네요. 그러고서 x, y까지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 물론 여기서 생략해놨지만 f의 x, y는 그럼 뭐냐? 얘가 2ax에서 그 다음에 x, y를 하면 줄여놨지만 0인 거죠. 그래서 없어진 거죠, 지금. 그래서 얘를 x에 대한 일계표한도 함수, xy 편도 함수가 0이라서 이 판별식에 좀 너무 교과서가 줄여진 경우는 있지만 대입하면 이렇게. 근데 전제 조건에서 A, B는 둘 다 0이 아닌 상태로 줬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닌 건 확실해요. D가 0이면 판단할 수 없다지만 D가 0이 아니니까 뭔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A, B 부호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A와 B가 만약에 둘 다 양수면 이 결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거는 알으니까 좀 지울까요? A, B가 양이면 이 값은 양수가 되겠죠. 0보다 크겠죠. A하고 B가 둘 다 0보다 크면 양수. 그럼 판별식 D가 양수로 나오면 극값이나 극소는 가질 수 있는데 둘 다 양인 경우 또는 A와 B가 둘 다 음인 경우도 역시 얘는 뭐가 돼요? 양이 돼요. 그 다음에 A와 B가 둘 다 서로 부호가 다를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 D가 0보다 작죠. 그러면 D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안장점. 그래서 이 경우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AB 곱한 부호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안장점이다. 이제 얘 먼저 뺐어요. 안장점의 경우 먼저. 이 경우 AB 조건이 저런 경우 안장점 뺐고요. 그러면 이렇게 둘 다 부호가 양일 경우 뭐 극대나 극소를 가질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극소값이 된다. 왜냐하면 A가 양이라는 얘기였고 그 A는 이계도함수의 얘 부분인데
얘가 양이라는 얘기로 이계도함수 제가 양이가 아까 극소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경우도 이 판별식기는 양이지만 그 중에 AA 이계도함수 얘를 봤을 때는 얘가 음이므로 얘가 음이면 판별식 D가 양이라도 극대값을 갖는 거였죠. 그래서 얘가 음이면 극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판별식을 배웠지만 바로 이렇게 문자상수로 주어진 경우를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바로 좀 이해가 와닿지가 않은 것 같아서 4번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자상수를 이렇게 서술을 해놓으면 조금 학생들이 낯설어해서 조금 자세히 풀어주면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얘를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몇 개의 얘를 조금 더 삽입해 보았어요. 요거 4차 함수 한 번도 안 했죠. 그 그래프 할 때 제가 4차까지 좀 집어 넣고 싶었는데 학생들의 불만이 폭주할 것 같아서 잘랐지만 이 4차 곡선 한번 좀 여러분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서 극값할 때 한번 집어넣어 보았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극대 극소 안장점 그러면 일단 일계도함수들을 구하죠. 그래서 일계도함수가 0인 포인트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두식을 연립해서 나름 연립을 뭐 이렇게 계산 단계로 따라와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조금 이런 단계로 줄여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풀으니까 x가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럼 그거에 걸맞는 y를 대입하니까 x가 0일 때 y가 0,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y도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함수에 대한 인계점은 3개를 찾은 거죠. 그럼 우리는 3점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야 되죠. 분석할 때 이제 판별식 뒤로 들어가려면 요 식에 대한 이계도함수들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페이지가 넘어가서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지만 걔네들 이계도함수 다 구했고요. 그거에 대한 판별식 D식 즉 그래서 요거 곱하고 마이너스 얘의 제곱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분석해야 될 포인트가 몇 포인트라고 했냐면 3개 즉 0,0과 1,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럼 여기에 0,0을 대입하니까 이미 D의 값은 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0,0점은 무슨 점이에요? 안장점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은 그 원래 주어진 4차식에 x, y 좌표에다 집어넣었을 때의 결과값 이런 안장점을 갖겠고요. 1,1포인트 여기에다가 1, 1을 대입하니까 양이 나왔어요. 그럼 일단은 극대나 극소를 가질 수 있지만 조금 추가적으로 더 판단을 해봐야죠. x 이계도함수에다가 요 포인트를 대입했더니 12 뭐로 나왔어요? 양으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D도 양인데 이계도함수가 양으로 나왔다는 건 그 점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1,1일 때 지금 얘가 지금 또 여기도 오타가 있네. 마이너스 1이라는 극소값을 갖는다. 물론 원래의 F식에다 대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포인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은 요 판별식 뒤에다가 대입을 딱 했더니 여전히 이때도 양이다. 그럼 일단 극대나 극소는 가질 수 있고 추가 확인해 줘야 되죠. 이계도함수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12. 얘도 양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뭐라는 얘기예요? 극소값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원래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예요. 근데 둘 다 극소값인데 극소값 결과가 똑같은 상태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그림 가서 확인해 보실까요? 요점이 둘 다 똑같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극소값을 갖고 요점이 안장점이었다는 거죠. 원점이 0,0 얘는 플러스 1,1 저쪽은 반대쪽 저쪽 반대쪽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그림을 알면 나름 이 판별법으로 가지 않아도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우리가 4차 그림까지 익숙하지 않고 모든 걸 다 그림으로 해결을 못한다면
이와 같은 판별 방법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2번 하나 더 만들었는데 지우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예제 2번. 예제 2번은 제가 아마 좀 어제 지운 것 같네요. 요거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만든 이유는 아까 그 그림도 꼭 보여주고 싶었던 그림이었고, 요 그래프도 좀 여러분한테 아주 평범한 우리가 그냥 X 1차, 2차 그런 그래프만 있는 게 아니라 2차 중에서도 이렇게 독특한 그래프가 있고 4차도 나오고 한다는 이런 그래프 유형을 꼭 보여주고 싶었던 유형이라 풀어놨는데 지금 진도에 너무 밀려서 저도 정신이 없어서 아마 이거 삭제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판정법 하나 자세히 풀어줬으니까 유사한 방법으로 꼭 풀어보시고 그림까지 같이 매치시켜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도 한번 그러면 요거 극값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x, y에 대한 일계도함수 물론 0인점 찾아야죠. 0인점 찾았더니 이 점밖에 없고요. 아까 예제에서 제가 멘트를 했는지 모르지만 0인점만 찾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계도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들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볼 때는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은 복잡한 식이라 그냥 당황해서 그렇지만 나중에 분수들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그 도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찾아야 되지만 지금은 거의 이변수의 다항식 수준이기 때문에 도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안 나타나고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인계점이 요거, 특이점이 없으니까 요거가 인계점 하나가 되고요. 이계도함수들을 계산한 다음에 판별식 D에 대입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판별식 D 자체가 뭐가 나왔어요? 0이 나왔어요. 즉 인계점을 대입하기도 전에 판별식 D가 0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판별식 D로 이걸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판별식 D가 0이 나오면 우리는 그 값을 판단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얘는 뭘로 가야 되냐면 그림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서 답을 판단할 수 없다로 끝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저런 정도 지난번에 우리가 요 정도 그림을 현장에서 같이 실습해 보았을 것 같은데요. 제곱 버전 절대값까지 했는데 얘가 거의 절대값하고 비슷한 유형이에요. 조금 더 값이 더 높아지겠죠. 절대값 그때 했던 그 그림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이지만 조금 더 값이 제곱배가 되는 그런 모양으로서 이 점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를 그림으로 그래프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극값 그러면 일단 일계도함수들을 구하죠. 그래서 일계도함수가 0인점을 판단해야 되는데 0,0에서 일계도함수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특이점들이 나오는 거죠. 0,0에서. 그러면 0,0에서 특이점도 일단 인계점은 인계점이니까 이계도함수 판별식에다 이렇게 대입하려고 이계도함수들을 계산해 봤더니 그 이계도함수일 때의 0,0조차도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특이점은 좋지만 그 특이점을 이계도함수 판별식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이게 존재하지 않아요. 얘 또한 뭐로 판단할 수 없어요? 판별식 D가 얘는 아까 거는 바로 예제 3번에서는 제가 무슨 예를 뽑았냐면 계산하다 보면 처음 판별식의 D가 0이면 판단할 수 없다 이 예를 뽑아본 거고요. 얘는 D가 양이다. 혹은 D가 음이라서 안장점이다. D는 0이라서 판단할 수 없어서 그림으로 간다가 아니라 D의 값 자체를 계산할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예를 하나 뽑아본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요런 정도 요 정도 예가 주로 나오거든요. 0이면 판단할 수 없다로 끝나니까 예제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요런 예가 단주하는데 지금처럼 D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D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판단할 수 없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정도 그래프 앞에서 한번 그 회전형으로 해서 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아마 3분의 1제곱으로 하지 않고 저랑은 2분의 1제곱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비슷한 유형이랑 회전형에 해당해요. 분석에서 보면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이 점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그래프로 판단해서 답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래프를 뭐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런 유형 D가 0이거나 D가 존재하지 않아서 판단할 수 없다를 그래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걸 한번 확인시켜 드렸고요. 교과서 예제 5번 원점에서 공면까지의 최소 거리를 구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점을 구하여라. 그러면 그 공면 위에 있는 점, 요 점에 있는 xy까지의 거리를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dxyz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원점에서 뭔가 그 주어진 공면이 어떤 공면인지 모르지만 요 공면까지의 거리, 즉 요 x, y, z까지의 거리를 원점에서 여기가 0이에요. 원점. 이렇게 3차 공간에서의 거리는 루트니까 루트로 해서 저 최대 최소를 찾기가 힘들어서 좀 편한 제곱식으로 바꿨어요. 우리가 루트보다 제곱을 시켜서 최대 최소를 구한 다음에 다시 루트로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최소와 최대의 특징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한 제곱을 시킨 거죠. 이제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x, y, z는 3차 공간에 있는 무제한적인 모든 점이 아니라 요 제한된 요 공면 위에 있는 점이에요. 지금 원점을 그럼 좀 바꿔야 되나요? 이렇게. 무제한적인 점, 아무 점 다 되는 게 아니라 제한된 공면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x, y, z는 요 식을 만족하는 x, y들인 거죠. 거기에서의 저거의 최소값으로 구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 x, y, z가 이 제시된 문제에서 주어진 이 공면을 만족하니까 이렇게 3변수의 우리 최대 최소 힘들어서 여기 있는 식 z제곱을 xy로 제한된 조건, 만족해야 되는 조건식을 대입해서 이변수로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배운 우리는 이변수 함수의 이런 극소값 문제로 최소값 문제로 문제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바꿔서 푸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계도함수들 구하고 걔네들이 0인 점을 찾았더니 1,2인 점에서 0이더라. 그러면 얘가 인계점이 되는 거죠. 물론 특이점은 안 생기겠고요. 그래서 이계도함수들 마저 계산을 하죠. 그래서 판별식 D에다 계산을 했더니 얘는 판별식 D를 보니까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이미 상수 4예요. 어느 포인트가 들어오든 이거는 못하네. F가 아니라 1,2 어느 포인트가 들어오든 양이니까 극대나 극소는 가질 수 있고 그 점에서 이게 도함수값 얘도 양이니까 그 점은 극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극소값을 갖는 최소 포인트는 어느 점인 거예요? x와 y가 1,2일 때. 그럼 x와 y가 1,2일 때 어디에다가 뭐 여기에다 대입해서 z값을 구해도 되고 거리를 구했다면 거기에다가 그 z까지 구한 거에 아니면 여기에 1,2 대입한 결과가 그 다음 페이지에 계산이 돼 있나 모르겠는데요. 얘 대입해서 마무리는 다시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계산이 있나요? 마무리 정리가 돼 있나요? 그 다음 건 제가 너무 그냥 잘랐네요. 그러면 마무리 아마 교과서에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거를 여기 대입한 결과를 마무리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네, 교과서에 거기 547페이지 뒷부분 조금 너무 스크립트가 길어서 제가 자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마무리 1,2 대입해서 D에다 대입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 루트 7까지 해가지고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가까운 점 포인트까지 Z 포인트 뭐 루트 2 그래서 1,2, 루트 2라는 포인트에서 최소값 루트 7을 갖는다. 거기 다음 페이지에 쓰여 있죠. 교과서 예제니까 그 뒷마무리 계산 마무리된 거 같이 이제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제 6번이요. 예제 6번. 얘는 예제가 뭐 우리가
자주 보는 예죠. 그 용량이 20이고 하는 그런 어떤 자주 나오는 여러분이 그 수능에서도 봤을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지금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푸는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교과서 풀이도 아주 자세히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산맘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6절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